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제6척 세존염화라고 해서 이거는 영산회상의 법화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연꽃 들고 있는 모습을 참선하는 후대의 그 수행자들이 이제 그 경전 중심 세계로 학문 중심으로 하다가 선 중심으로 주장을 하는데 반론을 펼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중국서는 불교가 아니다. 가나서는 무슨 부처님이 만든 수행법이냐 시비 걸었을 때 그렇지 않다. 경전 봐라.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논증을 삼았다. 그런 말이 있었던 사례로 또 이제 불교는 이 중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3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유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두 번째는 가족 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는 도둑놈이 돼가지고 그게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예절이 없는 것이 무슨 사람이냐. 그래서 신까지 해서 5가지인데요.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죠.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불교의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효가 왜 없는데 충과 효가 없다 이거요. 왜 없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국가에 충성을 안 바치고 산에 들어가 버렸으니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냐 전직 나도 국가에 충성 바쳐서 군인이 되지 아니하고 또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도 안 내니 그런 것이 이 충이 뭐가 되고 두 번째는 효라고 하는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씨를 싹둑 잘라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도 닦네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효도의 질서를 깨버리냐.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삼모일종이라고 해서 무자 들어가는 황제 3분하고 종자 들어가는 황제 1분이 중국 역사에 이 4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유교나 도교가 국가의 그 황제 옆에 앉아가지고 불교를 놔도 싹 쓸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파멸을 시켜버렸어요. 스님들은 무조건 환속시키고 불교의 사원과 토지는 전부 유교 기독교로 돌려버리고 뽀사버리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불교가 변명하기 위해서 부모 은중경이 있었다. 그러므로 절대 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효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론 제기한 거는 이보 전진이에서 일보 후퇴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불교의 스님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니네들이 효도한 것은 돈과 고기일 뿐이고 스님들이 효도하는 것은
영원한 효도다. 집안의 조상부터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시면 왕생극락을 빌어줄 수 있고, 살아서도 좀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안녕과 영원한 그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헌신하는 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불충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을 보면 임금이라고 충성하여 저거 고개 숙이지도 잘 안 하지. 유교인들이, 도가인들이 불교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강조도 하고, 불교 스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비록 전쟁 나가서 창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황제와 나라를 위해서 기원 드리고 기도는 축원해 주지 않느냐.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태평을 위해서 축원하는, 너나 없이 다 같이 창칼 들고 나가고 이 세상에 나라를 위하고 황제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 고작 해야 몇천 명 축원 좀 하기로서 어찌 그걸 불충이라고 하느냐. 100만 명의 군사가 군인 다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황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그것 또한 나라에 이롭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반론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 미리 전제하고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91페이지, 90페이지 여기에 이제 8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95페이지 뭐 어떤 말도 나간다. 98페이지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월 8일 그죠? 그 성도일이라고. 12월 8일 성도일.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장이야 멍이하고, 장이야 멍이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책에 보면 한문이 써져 있는데 저번 주에 또 한문 안 쳤다고, 또 타자 안 쳤다고 잔소리해서 타자를 이렇게 쳐갖고 왔어. 이제 그래서 정법안장 열반유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임문자 교회벌전 부초 마하가서 파노라 이랬죠. 세존석제 영산예상 염하시중 시중에게 무견나고 육하석존자 파완 미소로구나 세존누나 오유증법안장은 일반묘심은 실상무상미묘법문이요 불임문자교예벌전 후촉 마하가서
가서 파느라. 이게 한글과 한문의 차이점은, 한문은 이 한글은 이렇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오면은 한문은 가슴에 젖어드는 느낌이 와요. 이게 묘한 맛이 있는 게, 그런 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이거 한자로 4년간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선생 아닌 선생들이 공부 아닌 공부를 가르쳤다 하는 게, 좀 한학을 아는 이 스님들이 강사로 앉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배우는 우리도 그게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고 배웠고,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도 무식하게 그냥 당신들이 토시를 달아서 이게 뭐랄까나 번역문을 옆에다 다 적고 대충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냥 대충 번역해 준 거였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학다우게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부정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단어라 전혀 한학 번역법에 맞춰서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주먹구구시 동편제 서편제 하듯이 그냥 번역해 알아서 이런 식이. 그때 당시는 번역 된 것도 없었어. 별로. 탄어 스님이 유일한데 탄어 스님 그 번역문도 찾기도 힘들었다고. 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 무식하게 그냥 가르치고 무식하게 배운 거야. 그냥 간단해요. 세종께서 옛석자 있을 제자, 말 그대로 뜻대로 해석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옛날에 있을 제자니까 요게 동사겠지 뭐. 영산회상에 계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염화시종하였더라. 요 중간에 문장이 빠진 것이 이제 사철왕이 그 부처님께 이 꽃비를 내렸다고도 하고 꽃을 이렇게 놓았다 당신에게 헌화를 했다. 그런데 그 영산회상에 100만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100만은 아니고 하여튼 그 온 산이 꽉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하자면은 거기 대중에 있는 모든 대중과 또 사부 대중이니까 뭐 비구 비구니 선남 선녀 온갖 신도들이 다 모여 있겠죠. 거기에 거기에 이제 호법 선신들 또 보살 신들 또 불신들 모든 선신들이 다 운집돼 있었다. 그래서 100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염화시종하였더라는 것은 이 염이라는 단어는 잡을 염자죠. 이 꽃을 들고 말없이 이렇게 들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꽃을 잡을 염자, 꽃을 잡고 시중 대중에게 보였더라. 뜻글자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우리 한글처럼 그냥 쭉 읽으면 번역되는 게 얘는 꼭 뒤로 뒤집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꽃을 들고 대중에게 턱 근엄하게 앉아 계시니까 시중이라 이 시자죠. 그 지시대명사에 뭐 이 시중 그 장소에 있던 대중들은 이런 소리요. 개 다 개자 다 무견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뭐 방 떠버린 거야. 왜 법문 안 하시고 가만히 이 꽃만도 연꽃만 들고 계시니까 대중이 방 떠버린 거죠. 이건 뭔 뜻이야? 뭐 법문한 거야? 많은 거야? 뭐야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직 유자예요. 일체유심자 할 때처럼 오직 유자예요. 가섭존자만이라고 해야 돼요. 이 오직 유자가 들어가면은 존자 뒤에다가 뭐뭐만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넣어줘야 돼요. 파한미소하더라.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유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다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 4년 동안 강사라는 선생이라는 스님들이 나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 보면서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번역할 뿐이지. 파한미소 하였더라. 이렇게 참 허허허허 이렇게 웃었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파한이라고 하는 정도면은 얼굴이 파해졌다. 얼굴이 이게 형체가 이렇게 좀 변형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소를 지었다라는 것이 뭐 소리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형체를 바꿔가면서 환하게 웃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대중은 다 무견해서 눈만 껌벅껌벅 이게 무슨 소식이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 오직 가섭존자만 환하게 웃었더라. 왜 웃었을까? 그냥 부처님이 꽃 들고 있으니 예뻐가지고 왜 들었을까? 저렇게 코털 뽑는 소리 하지 마. 아까부터 괜히 겨드랑이 털 뽑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거를 화두로 들어라. 그 말이야. 지금 관하선의 제1 수행 방법이 뭐라? 그동안에 그렇게 배우다 그렇지. 캐션 마크가 생명이다. 관하선의 생명은 의심이야. 의심이 퍽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확 하고 잡히지 않으면 아니면 오직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관하선은 생명을 날려버리는 것이요. 명심을 해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명심해야 된다. 수행 방법 지금 내가 대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너네들이 명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발표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애들이 써서 자기들이 이렇게 나는 걷기 명상을 해봤어요. 나는 뭘 해봤어요 하면서 쫙 적어서 내면은 이 친구들 방법론을 잘 안 적고 대충을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긁어갖고 대충 딱 해가지고 써서 조립해서 막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명상하는 방법을 정리해 있지 않으면 내가 콕 찔러가지고 너 이거 왜 남의 거 베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방법이 없는 놈이 어떻게 이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했다 저런 식으로 느낌이 왔다라고 뻥을 치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명상하는 방법 소스나 자료들을 살살살 내놔. 요 규칙 안에서 만들어 요런 규칙과 내용을 가지고 명상을 만들어서 너만의 명상의 기술을 하나 습득해서 네가 평생 써먹어라. 그래서 요즘에 교육 처음에 내가 1학기 때는 못 모르고 일반적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얘네들이 필요가 없. 내가 왜 이걸 좋을 곳만 나가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이 아내들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을 만들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명상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의 어떤 뭐랄까, 기술을 하나 면허 취득하는 쪽으로 내가 교육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이 반짝거리고, 이제 겨우 핸드폰 만지는 놈이 없어. 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너 나와 발표해. 많은 사람 앞에 발표해야 되니까, 누구 말대로 지들 말들은 쪽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서 제출하고, 내가 그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야, 얘는 명상의 기술을,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간 거야 라고 내가 말을 해주거든. 그러면은 자기들도 해석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더 심오하고 자세한 거를 소스를 탁 얹어주면은 막 그놈 그것을 습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강의할 맛이 좀 나요. 그런데 이제 치명타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피땀 흘려 이것을 터득했는데, 이건 어떻게 기술 이전이 노출이 다 돼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앉아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카메라 일부러 보이려고 왔다 갔다 했죠. 서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약간 좀 비켜서 가셔도 되는데, 화면에 2번 가렸네. 일단, 그래서, 지금, 선하고, 밑에 명상하고, 그 중간에 윗바사나 명상, 요 삼합의 관계성들을 맛배기로 설명을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나선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밑에 있는 윗바사나나 명상이 합쳐진 것이 가나선에 녹아 있어야 이 가나선이 살아있게 돼요. 근데 가나선의 핵심은 캐션마크 의심이다. 분석적인 것은 상당히 내가 진화됐고, 상당히 이건 내가 이렇게 꺼집어서 요리하는 사람이 레시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거 엉터리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네들 명상 코치를 해주면서도 내가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이 가나선도 역시나 이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만이 확 하고 미소를 지으니까 세종께서 이를 운자,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세종께서 말씀하시되 오유 정법 안장 열병한 무심은 여기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나오자예요. 있을 유자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법이죠. 열반 묘심, 도를 깨치는 묘심, 실상무상이야. 실상이라 해도 되고 무상이라 해도 되고, 미묘법문. 이 미묘한 법문이야. 불이 문자요, 교회의 별전이다. 이건 문자로, 어디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교회의 별전이야, 또. 있는 말은 다 갖다 썼어. 이런 단어들은 내가 볼 때는 중국에서 집어넣은 단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르침 밖에 따로이 전하는 것을 부촉하노라. 이게 전수하노라 이런 뜻이고, 너에게 수여하노라는 뜻도 돼요. 누구에게? 마가섭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 누구지? 안한존자 말고 또 당신 거 달라고 안 한다 해서 나쁜 짓거리 해버린 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든 놈 이름이 얼른 또 제바달다. 왜 그 생각이 이제 안 드? 하여튼 그 사람이 부처님의 2대 자기가 종종을 해먹겠습니다 하고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놈아 너 도도 덜 닦은 놈이 뭘 줘 달라고 그래. 도 닦는 공부나 잘해 이놈아. 이렇게 망신당에 쫓겨났거든. 그러니까는 마가다국에 태자를 꼬셔가지고 하나의 종파를 꾸몄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신통력도 좀 있고 언변력도 좋고 세력을 구축해서 부처님 제자 일부를 갉아먹었다 했어. 근데 나중에 제받았다가 그냥 제받아서 죽어버렸지. 천발 맞아버렸지. 그러고 제자리 다시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2대의 종종 자리를 부처님 자리를 물려줄 거냐.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전부 다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서 한 방에 끝나버렸어. 이것도 속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왜 누가 다음에 종종을 하냐. 이거 상당히 속인들은 좋아한다고. 이게 완전히 속인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들은 이거 크게 따지지 아니야 하고 인연에 맞추어서 갈 뿐이다. 이래. 내가 전생에 이 문중을 끌고 갈 수 있는 복과 덕과 지혜와 수행 능력이 모두 갖춰졌으면 다행이고, 내가 전생에 복과 덕과 지혜가 모든 게 좀 부족하면 내가 왜 이걸 맡아? 이것이 수행납자들의 운수납자라고 그래. 물 흐르는 대로 내가 지어놓은 복만큼만 내가 소열 3이면 어떠고 4이면 어떠냐. 이건 관계없다. 내가 공부한 진짜가 소중하지. 이렇게 나간다는 또 사람 무문 스님이 내가 점수를 조금 주고 싶은 것은 무문 스님이 이것에 대한 그 평가나 말들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 역시 이 무문관을 이 책을 짓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름의 견지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황면구담이야. 황면구담. 방향무인해. 염량위천하고 현양두 매 부유기로다. 장이다소 기특하고 지어 당시 대중도소로다. 정법안장 장마생가 설사 가섭불소 정법안장 우장마생정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일단 번역을 하면은 요거는 황면구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노란 얼굴이란 뜻이죠. 옛구자야. 수행자. 그러니까 요 표현 하나만 해도 아주 건방진 표현이야. 얼굴 노란 이런 뜻인데 옛날 영감쟁이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방향무인하게.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방정스럽게 만약에 사람이 무인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요.
사람을 없이 취급했다라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어질량을 염하고 천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양두를 걸어서 양머리를 걸어 가지고 개고기를 장사하고 타소 기특 이게 지금 당시 황면노자가 방정맞게 시리 말이요. 이 어질량자를 압축해버리고 천박한 거를 삼아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무식하게 해버리죠. 양머리를 걸쳐놓고 개고기를 팔고 장위라고 한 것은 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다소 기특한 건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지 당시 대중 도소로다. 이거 완전 대중이 도소 우술소자잖아요. 모두 그 당시에 그 사람 모든 대중이 다 우술짓거리를 해버린 거야. 만약에 모든 대중이 웃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지자가 앞에 딱 있으면요. 이게 함정이라니까. 다만지자 한정조사라고. 이게 다만 당시 대중이 모두 미소를 지었다면 너 정법한데 오늘 누구한테 줄래? 이렇게 확 찔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장차 연꽃 들고 탁 이게 이 도심을 표시했는데 가슴만 웃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이 모두 돕자 웃어버렸다. 모두 웃으면 뭘로 정법한장을 전수했다고 얘기하겠느냐? 마생전, 응? 전할 전자요. 마는 이거는 그 질문할 때 캐션 마크 맞자거든. 무문 스님 아주 한 방 넣는 거 멋있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 스타일이라고. 설사 가서 불소면 돈 준다 그러면 받아야 나가서 공부한다고 손님을 끊어버리네. 못됐네. 전화마저 나가서 받으라니까 왜 손님을 끊어버리 나중에 전화한다고. 스님은 아니 제가 부재봉이 제사한다고 연락이 와서 얼른. 근데 스님 방해하신다고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을 끊게 하지 말고 나가서 받으라고. 설사 가서 불소하면 정법한장 또는 어떻게 전수할래 이래. 만약에 가섭전자가 웃지 않았다면 너 어떻게 정법한장을 전수했겠느냐. 만약에 정법한장 유 전수 황면노자 광허 염려로다. 그러니까 정법한장을 전수했다고 말하는 황면노자 너는 염려라고 하는 대중을 미쳐버리게 만든 것이다. 약도 무전수하면 전수하지 못했다면은 위심마 독허 가섭하리요. 만약에 전수하지 못했다면은 어찌 가섭에게 오직 가섭에게 전수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황면노자여 방향부인하구나. 염량 위천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천하고 양하게 봐서 양두 개두를 팔아 제게 샀는데 야 이 사람아 다소 기특한 건 있더라. 그렇지만은 이 모든 대중이 만약에 웃어 제꼈다면은 너는 그 정법한장을 누구한테 전수할래?
설사 가섭이 불소 웃지 못했다면은 정법원장 또 어떻게 전할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게요. 그러니 만약에 정법안장을 전수함이 있다 해도 대중을 속인 것이요. 만약에 전수하지 못했다 해도 가섭에게 전했다는 그것은 또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방향무인하게 얘기했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화두를 지시한 것조차도 번뇌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섭에게 전했다 해도 틀리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여마시중에 답을 해라라고 딱 한다면은 무문이 답을 한다면은 들고 있는 이 꽃도 틀리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렇게 그 무문이 대꾸하고 말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 기특하고 스페셜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요거를 이게 내려가 버리는구나. 오케이. 개성으로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칩니다. 염기 화래 미파사 이사로하고 가섭방환인 전망성망차기로다. 이 잡을 기자, 잡을 염자 일으킬 기자, 꽃을 들고 와서 파미 이로로다. 그래서 이 꼬리 미자죠. 꼬리가 이미 드러나고 그랬어. 이미 리자, 이미 기자구나. 기로 이미 드러나봤다. 가섭이 파안으로서 미소로서 답했어. 인천 인간천상이 망차기로다. 다 그르쳤다.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지만 당신이 꽃을 들고 도를 표시하는 이미 꼬랑지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들고 있는 이 자체가 당신이 꼬리를 잡힌 것이다. 이 무문스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뜻이 무엇인고 하면은 저거 뭐라카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무문스님은 이 꼬리 다 잡혔어 이런 거예요. 가섭이 파안한 것은 가섭이 그것에 응답한 것은 얘가 인천이 다 개나 소나 웃을 사기치는 거야. 망착이야 이렇게 해보냐. 어찌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인천이 다 황망한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착각이 일으켰다. 이것 들고 미소 지으니까 정법원장 줬어요라고 쇼를 했다는 거예요. 쇼를. 모든 사람과 천상 인간들을 다 속여버린 거야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야? 무문스님은 번개 갖고 잡아채버린 거야. 그냥. 너 이거 들고 있는 상 나한테 꼬리 잡혀버렸어. 파한 가섭하고 이 인천을 다 속이는 거 내 눈에 포착돼 버렸어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가나선의 도를 깨치고 나면은 이와 같이 개구죽차게 입만 탁 열면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저 사무장 좀 나가야 되는 영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워 죽겠네 저 연수가. 영업을 안 하고 다 끊어버리네. 그게 영업이니? 미워 죽겠네 그냥. 자 봅시다.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요게 이제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맡은 반이 4개 반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교시 레포트, 2교시 레포트, 3교시, 4교시를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 3교시는 얘네들은 중국 사람이 90%예요. 67명인가 8명 중에서 근데 얘네들 참 얼른 습득을 하고 4교시는 직장반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다소 글자를 좀 줄일까 크기를. 지금 자 얘네들 명상을 제출했는데요.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명상을 배웠으니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꺼내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차명상을 자기는 해봤습니다. 자기는 고민이 많았었고 명상 숙제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는 대학 입시 때 친구가 수능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았을 때 차를 우연히 마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차 한 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써졌잖아요. 마음의 대학 입시에 고민이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처럼 되지 않았으나 천천히 마음을 다듬어서 차에 집중을 했다. 이게 차명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차에 집중하면서 오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빛깔, 향, 온도, 화장, 평소에 의식하지 못한 습관처럼 마시던 음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명상의 포인트.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의식하지 못한 것을 집중을 해 가기 시작했다.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오감 차 마시면서 오감을 연결시켜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명상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친구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너들이 하나 개발해갖고 와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배웠니? 아니요. 잘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또 3번에 보면 분명히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빛깔에 따라서 매 순간 달라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명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는 그러면서 대학 입시라는 고민을 또 다른 고민들을 모두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민에 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차에 대한 집중하고 난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자기의 그 일상 고민거리를 또 집중을 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뭐냐. 신수심법에서 법에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 테마, 주제를 관찰을 했다. 그것이 처음에는 모든 생각을 차에 집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기법이 숨어 있는 거고요. 사마타는 뭐였죠? 삼매죠?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감 명상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차에 대한 모든 관련된 것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므로 해서 차가 매번 나올 때마다 차가 색깔이 다르고 진하고 연하고 온도가 뜨겁고 덜 뜨겁고 또 예쁘고 안 예쁘고 또 이렇게 진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매번 다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 생각지도 못한 차가 매번 달라지면서 자기가 거기에 응대하는 차가 아주 적당히 나왔을 때는 마음이 좋다가도 연하게 나오면 연해라고 또 자기가 또 너무 진하면 너무 진해 이게 마음이 변동을 감지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고민했던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에서 숙제 받은 것까지 이런 것을 고민을 쭉 해서 용단을 내렸다. 차를 마셨는데 자기가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차가 연하다, 적당하다, 진하다에 내가 마음을 맞추듯이 고민도 응대를 못하면 문제가 되고 적당히 응대하면 편할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셨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명상이라는 단어가 동떠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집중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우러나는 것에 제 삶의 차가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 명상의 기술과 방법은 적지 않았지만 너는 지금 네가 말한 그 말, 즉 명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교수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황당하고 이거 명상이 뭐지? 뭐 이렇게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인터넷도 찾고 저리 찾고 고요하고 뭐 땡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이 주제와 레시피, 명상의 종류나 명상 방법론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자기가 이게 시도를 해보고 생활이 명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다. 이게 새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차 마시는 것이 차 명상이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학교에서 배운 결과가 차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차는 나의 위대한 조력자입니다. 저에겐 다가올 환난이나 어려움 종류가 가늠할 수 없지만 나는 앞으로 차와 함께 담담히 견디려고 합니다. 결국 명상이란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주는데 바빠 들을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시간, 이것이 아닐까요? 박수 쳐야지.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썼고 어떤 식으로 썼을지 이게
내가 이 명상 그 재료 소스들을 쫙 꺼내놓고 또 요리하는 방법, 명상 방법을 쫙 설명을 하고 나서 한번 써봐 했는데 딱 그 나름의 뭔가 좀 발견했고 뭔가 앞으로도 이 명상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떠한 파도가 들어와도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자기 마음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것이다. 이 친구는 평생에 있어서 명상 요거 하나만 지가 건져서 발견해서 지가 가져간다면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웃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요는 그래서 명상의 레시피를 대충 요런 규격 안에서 써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첫째, 음악 명상의 기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완의 기법을 써라. 두 번째, 이완 명상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마타 기법을 사용해서 너가 명상을 그 레시피를 사용하고 네 번째는 지혜 명상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뭐 정목 스님이 나와서 뭘 얘기하든 우리나라 현재까지 자기계발서, 힐링 명상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거죠. 요거. 거의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현실을 상처받고 괴로웠고 슬프면 지워버리고 이제 방아청하고 놓아버리고 그냥 아이고 그 비우는 명상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그냥 좀 평안해지고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는 쪽으로 힐링 명상이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힐링 명상이 왔다가 트렌드가 돼서 유행이 됐다가 오늘날 이것이 아니다라고 현대의 명상의 이 힐링 치유 명상 쪽의 트렌드가 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치유 명상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실은 내가 지금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무조건 피해버려, 지워버려, 놓아버려. 이래가지고서야 일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데 돈은 못 벌리고 스트레스 막 달달 복김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이 문제가 들어와요. 주문이. 교수님, 치유 명상, 힐링 명상 좋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지금 레포트 안 써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 제출해서 취직 떨어지면 나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나 잘렸어. 그냥 마음 지웠어. 치사고 들어. 나 안 가. 그 회사 안 가. 그게 힐링 명상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안, 자기 치유. 이건 과거 시대의 힐링 명상 기법이다. 음악 듣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아이고, 그거 마음 비었어라고 하고, 상처 자기가, 나 사랑해. 그래, 너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 명상하고, No. 지금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용을 하되 그건 한 기퉁이다. 내가 레시피의 핵심을 콕콕 집어서 이것도 넣어라. 이렇게 하고, 핵심은 요걸 넣어라. 요 두 가지. 명상에 지혜 명상과 이정표, 내비게이션 명상을 넣지 않으면 너는 죽어 있는 명상이다. 라고 해서 새롭게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던져놓고 공부 레포트 써내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 톡톡해요. 단 지난 학기 동안에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명상시켜주니까 이 친구들 내가 이걸 뭐 하려고 해? 필요가 의미고 이렇게 나오더니 너만의 그 명상 평생 사용할 거 하나 만들어봐. 그리고 요런 규격 안에서 써.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 막 개발하고 실습하고 해갖고 딱 속여서 딱 꺼내는데 기절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요거는 차명상의 기법 넣었어요. 자,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기법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요. 바로 집중하자 했을 때, 차에만 집중해야지. 이 사마타 기법 들어간 거야. 사마타 명상법 들어갔어요. 자, 요 빛깔 어쩌고저쩌고, 요 오감 명상. 이건 오감 명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다 명상의 종류를 살살싹 레시피를 섞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음미하면서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인생을 가미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상이 이제 비로소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차 마셨으니 고요해졌어요, 편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요렇게 하지만 말고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결단 내려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명상이었군요 라고 할 때 제 삶의 차가 우러나고 있음을 자기가 봤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주고 싶어하는 생산적인 지혜로운 것을 찾아내는 명상의 기법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을 이 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얼른 적어서 나도 그렇게 써야지 라고 이렇게 얼른 얘네들이 그래서 별별 이 친구들의 명상의 주제를 내가 한 20-30가지를 오픈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20-30가지 중에 보면 꽃길 명상, 헬스 명상, 소리 명상, 음악 명상, 요가 호흡 명상, 일기 명상, 이런 것들 아주 훌륭하고 다양하고 멋지게 교류 소통 명상, 독서 명상, 몸 관찰, 바다 명상, 밤 산책 명상, 이런 것들, 샤워 명상, 영화 명상, 일기 명상, 잠 명상, 왜들 창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분석을 딱 꺼내면 분석하면서 레시피 종류를 설명을 쫙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지금 이거 명상에 빠진 게 뭐였으며 보충할 게 뭐인지를 얘네들 눈뜨기 시작하는데 기절하겠어요. 이번에는 평생에 하나 정도 이상은 이 친구들 명상의 기술을 확실히 터득하고 자기 인생에 사용하면서 정신건강, 마음관리를 확실히 성공시키겠구나.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3교시, 4교시 학생들이 특히 덕을 보는 게 뭐냐면 유별나게 그 레포트를 잘 쓰고 또 유별나게 이 친구들이 그 창조적으로 접근적으로 하는 게 그 중에서도 3교시는 99%가 외국인이에요.
예, 이 4교시는 저녁이니까 이제 직장반인데 3교시는 90%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이야, 이 잘못하면 중국 애들한테 다 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나요. 지금 이 레포터들이 전부 중국 애들이 쓴 거예요. 처음에, 전에 명상 들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래요. 그 전에 명상 들을 때는 어떻게 끝난지 모르게 그냥 끝나고 자기들도 그냥 그 명상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잡힌다 뭐가 명상이 자기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인생에 굉장한 보물이 되겠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명상 지도사가 급여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회사가 수십만의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명상 지도사가 있거든. 이 친구들 급여가 연봉이 5억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명상 학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 있고 막 이제는 명상이 구석구석이 쫙 퍼져서 미국 인구의 20%가 하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 시장성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나라 1,100억이에요. 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시장성이. 그러니까 명상 지도사로서 돈을 벌기도 하고 힐링시키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원을 차리기도 하고 요거와 믹서시켜서 이러면서 시장성이 발달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 이 서양에서는 지금 퍼져 있는 상태고 그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역수입을 거꾸로 수입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공부해온 것을 이 친구들 한 칼에 지금 가져가게 생겼으니 법하심 아들이 우리 학교 학생으로 있었으면 안 가르쳐도 요거 하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제법 좀 재미를 보았을 건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지금 치료하는 저런 영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그 건강인데 하는 그다음에 근본적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 아주 그 핵심 하나 제대로 지금 짚으셨는데요. 깨달음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럴 수 있겠고. 아니죠. 주제만 바꾸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는 저걸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까쯤에 그 명상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바꾸어서 자기 고민거리를 들고 있으면 고민에 대한 건전한 현명한 지혜가 발굴이 되고 그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제를 발명이나 개발에다가 포인트 두고 연구하면 직관력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튀어 올라오고 이걸 가지고 다시 주제를 바꿔서 가나선으로 들고 들어가면은 깨달음으로 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첫째 뭐라고? 참의. 여기 적어놨죠. 참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 참정이요. 정, 삼매.
삼매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세 번째가 뭐라고? 참구죠. 참구. 참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정은 사마타죠. 참정은 윗바사나이 관찰. 이 3대 요소 레시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솥단지에다가 뭘 넣느냐. 요 세 가지를 넣고 내 마음에다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다가 가나선의 캐션마크하고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집어넣으면은 요놈이 가나선이 익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찹쌀밥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가나선 쏙 빼버리고 이빠사나 사마타 두 개를 넣고 주제를 명상에다 두거나 근심걱정에다 두면은 그것이 잘 숙성돼서 현명한 판단력이 나오고, 그것뿐이에요. 핵심 주제가 이렇게 돼 있다. 훤히 드러나고.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 취약점이 뭐냐면 캐션마크는 중요시 여기면서 삼매와 관찰을 우습게 알아버린. 이래서 맹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상 트레이닝, 명상 훈련도 필요하고 위파사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가나선을 거기다 탁 장착을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쌍권총은 위대했다. 그래서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됩니다. 이 쌍칼이 되든지 무기를 얻어버린 거예요. 무기. 사마타 기술을 얻고 위파사나 기술을 얻은 데다가 명상의 주제를 딱 얹으면은 이거는 무기를 얻은 사람과 똑같아. 날개 축지가 두 개를 얻어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방향만 정하면은 이제 이게 만사 형통이 되는. 날개 두 개는 뭐냐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내가 동으로 가야지. 그럼 동이라는 그 주제, 목표. 즉 말하자면은 나는 고민거리 해결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나는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지? 그러면은 이제 계단을 하나씩 둘씩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그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요. 사마타 이파사나의 기술이 고도화될 때만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난 정말 너무 착해. 아무리 봐도 나는 조금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절대 요럴 때는 정법파가 빠져야 되는데, 무채 또 결성하다가 요럴 때는 딱 앉아있나 몰라. 결정적일 때. 자, 오늘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저 여신은 그냥 손바닥에 혹 다 집어넣어버리는데 무서워 죽겠어.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 원리가 보통 정상 활동할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죠. 요때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비유를 드릴게요. 세영이가 남편이 속색이요. 이건 혼 좀 나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술 못 끊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잠시 피했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비유 맞춰버려.
왜? 이성으로는 혼내야 되고, 그 버릇을 고쳐야 된다. 왜? 개가 돼버리잖아. 술 먹고 미쳐서 돌아버리잖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 생각으로는 혼나야 돼 하면서도 하루 저녁 사우나실에 자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또 곰탕 끓여주고, 아이고, 더 먹고 죽어라. 라고 그냥 챙겨주. 그러니까 재미를 붙여갖고 더 사고 쳐버리잖아. 안 고쳐준다. 이것이 1번 케이스요.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예를 들면은 애들이 게임을 중독됐어. 그건 놔야지 하는데 안 놔죠. 놔야지가 뭐야? 뇌파. 정상 상태에서는 이성으로는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게 해진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 보통 뇌파수에서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 정이나 인연이나 전생의 업장이나 가지고 온 이런 것들의 그 업장은 녹아지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양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이파사나를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야. 알파 상태, 베타 상태는 현재 상태니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알파 상태면 어느 상태라 했죠? 가수면 상태. 네, 비몽사몽이잖아요. 수면 상태에 얼추 들어갔는데 요때에 내가 깨어 있으면서 사티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내가 백화점 가서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야지. 나 게임하지 말아야지. 이게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명령 내리면 조금씩 조절이 되기 시작한다. 게임이 10시간 하던 거를 막 8시간, 7시간 이렇게 조금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할 때 이제 조금씩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 세타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그 명상을 해서 주입을 시키면 8시간 하던 것이 1시간만 해도 2시간, 3시간 하다가도 인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상 뇌파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먹었을 때의 습관은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세타파에서는 막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니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먹으면, 빵을 먹으면, 빵빵해지고 다이어트가 안 돼. 막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100% 이게 칼로리가 2000칼로리, 와, 이거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맛있으니까 먹고 배가 뿡 나오면 후회를 해요. 어느 상태에서? 베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늘도 맛있게 먹었을 거야. 응? 법하시면. 언제 안 맛있은 적이 있어봐야지, 당체. 저 입은 걸어다니는 미식가라서 전 병이야. 지도 재주가 있다 보니까 이 미각도 발달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는 데는 지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상태냐면 요 상태, 베타 상태, 정상 상태에서는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몇인데 하면서도 확 하고 자기도 먹어져 버리는 것이 베타 상태. 근데 알파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약간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식, 내가 칼로리가 아주 많은 것들, 특히 치킨 이런 것들은, 튀긴 것들은 특히 지약이요. 거기다가 그 인스턴트 음식들, 햄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들, 공장 가공류들을 먹으면 이건 지약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칼로리를 붙이기 시작해, 거기서. 그러면은 요거는 많으니까 옆으로 제끼고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이게 지우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나와서 실제로 보면은 약간 꺼림칙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왜? 가수면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주입을 시켜놨으니까. 근데 세타파 상태에서 이건 숙면 상태잖아요. 깊이 잠들어 버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싸띠로 깨어 있으면서 정확하게 치킨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 칼로리 되는 것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 이미 음식이 박사니까 착 부르면 재료만 되면 막 종류가 저절로 나오겠지만은 그거를 거기다가 똥을 발라. 거기다가 막 그 모래를 뿌려버려. 거기다가 막 그 석유 시커먼 꼴탕을 부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만 해도 즐겁게 구데기를 집어넣거나 막 이렇게 보기만 해도 즐겁하게 명령을 생각을 요 세타파 상태에서 그 생각을 가져버려. 그 다음날 돼가지고 밥 먹으러 딱 보면은 치킨에서 구데기가 꾸들꾸들한 거야. 야 이거 안 먹어. 너나 많이 먹어라. 이상하게 자기가 이게 조절하지 말아도 스스로 조절이 돼버리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의 두뇌와 마음은 이 사마타 이빠사나 사티라는 무기 장착에 코드 맞춤형 주제를 다 갖다 세팅시키면 이건 말을 아주 백발백중 굉장히 잘 들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두뇌가 키보드예요. 마우스고. 그 두뇌에다 뭐라고 자판기 쳐서 이렇게 명령을 두뇌에다 딱 집어넣으면 두뇌가 웃을 때는 뭐 보일 때는 전두엽, 명령 내 웃을 때는 이쪽 후두엽, 좌두엽, 우두엽 이렇게 해서 우두엽은 이제 이성적인 좌는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 그래서 몸을 컨트롤한다고. 영상 매체로 해서 명령 내리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 컨트롤이 기가 막히게 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컴퓨터와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명상이 최고의 명약이면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앞으로 인생을 컨설팅하고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데에는 절대적인 무기다. 이런 강의를 BTN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알아먹기 좋게 설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장족의 발전이지 않겠느냐. 참으로 옛날에도 이런 것이 좀 큰 스님들이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줬으면 좀 더 많은 진도를 뺐을 것을 많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해서 내가 비로소 이거를 만들어내고 앉았으니 정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복을 가진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현장에서 가장 최첨단의 명상법을 가르치는 교수고 선생이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걸 맛을 착 이게 듣고 있는 현장이 지금 여러분 상태예요. 지금 내가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뛰어나지만 나는 주입식이 아니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선생으로서의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토에 간다는 그 애기, 그 친구가 나한테 이걸 들어서 지가 명상, 이 학생들 레포트 써내는 것처럼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좀 수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간다면
애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많은 것을 엉뚱한 데서만 시간 낭비하고 애들 망가지고 뭐 잘못된 불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저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교육시켜 주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뭐 이미 애가 망가져 있는 상태고 스님 앞에 와도 뭐 모자 쓰고 앉아 있거나 반다리 하고 뭐 다리 떨고 앉아 있거나 이런 식이고 무슨 뭐 니까지 꺼 하고 쳐다보고 저거 스님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는데 그거 뭘 얘기를 해? 응?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세영이가 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지가 좀 배우고 저거 인위적으로 안 돼. 그럼 지가 명상해서 지가 조절할 수 있으면 자기가 인생이 바뀌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명상의 비법을 자기가 들을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인생을 교정해 주냐고. 사람의 감정은 조절이 안 돼, 그게. 나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 자, 열중쇼.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물합시다.